(26번) 간주 임대료와 소득세. 우리가 임대료를 갖다, 간주 임대료는 소득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 부분과 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임대료 부분에 그 세금을 매길 때 월세에 대한 부분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보증금이 있고 월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월세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소득세를, 임대소득세를 갖다 매기는 게 아니에요. 얘는 보증금을 가지고도 매겨요. 그럼 보증금을 왜 매기냐? 내가 받았다 돌려주는 돈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내가 받지만 그걸 은행에다 이해금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은행 이자에 대한 그 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았다가 준 돈인데 무슨 뭔 소득이 붙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그 내용을 다 해서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우리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내야 되느냐? 무조건 내야 되는 거냐는 아닙니다. 자, 어떨 때 내야 되냐면은 이 보증금과 월세를 이 보증금까지 포함이 되려면은 일단은 몇 억 이상? 자, 보증금 합계가 얼마? 보증금 합계가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3억. 그죠? 그다음 몇 채 이상? 세 채 이상. 세 채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 이거는 오아야 엔드야. 오아야 엔드야. 요것만 갖고 있는 사람, 요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걸 동시 진행이야? 얘는 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두 채 있는데 임대 보증금이 100억이야. 이거 간주 임대료 포함돼 안 포함돼? 안 돼. 3이야 3. 세 채 이상이 돼야 되고 임대 보증금이 3억 이상이 된 자에 하나서만 간주 임대료 계산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집이 100채가 있는데 얘는 보증금이 2억 9천밖에 안 돼. 그럼 얘는 간주 임대료 포함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무조건 AND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주택수 제외. 자, 이렇게 여기 세 채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택수를 제외한다는 얘기야. 주택수 포함 안 시킨다는 얘기야. 전에는 6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했나요? 60제곱미터에 3억 요거 있었죠? 요건 잊어먹어. 지금 이 시절 아니야. 이건 잊어먹고 얼마? 40제곱미터에 기준시가 2억. 오케이? 요 경우만 주택수 제외한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 집은 그러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니까 뭐 양도세 이런 것도 없어지네요? 이렇게 된 거야. 지 집이 40m 제곱 이하에 2억 이하인가 봐. 그 뜻이에요, 얘가? 주택수 제외한다니까 그 뜻이 아니야. 얘는 간주 임대료 계산 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내 집이 지금 40제곱미터, 39제곱미터이고 1억 9,900이야. 그럼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이 뜻이 아니고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 얘 자체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주택수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페이지냐? 232페이지.
거기 예시에 5채이고 보증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여기서 5채를 가지고 있고 보증금 합계가 5억이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5채에서 나오는 만약에 월세가 임대 월세가 합이 1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를 그러면 간주 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얘는 그러면 세 채 3억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간주 임대료의 소득세 계산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5억에서 지금 3억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3억은 빼줘야 되겠죠. 제외시켜줘야 되겠죠. 3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전체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1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자, 니네들 필요 경비는 0.4% 정도는 인정을 할게. 그래서 얘를 0.6%만 곱합니다. 네가 임대를 놓기 위해서 필요 경비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 경비를 0.4%를 빼줄게. 0.6%만 곱해줄게. 그리고 여기다 또 뭘 곱해냐면은 저번 때 내가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그죠? 그때 혹시 외운 거 있나요? 외운 거. 2019년대에는 2.1%, 2020년대에는 1.8%, 현재도 2.8%. 그러면 1.8% 정기예금 이자율이 1.8%야. 여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0.018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1.8%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0.018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경우라면 간주 임대료 계산을 소득세 계산할 때 간주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5억에서 3억을 빼주는 것까지는 알겠죠. 거기에 필요 경비를 4%를 0.4%를 인정을 해갖고 0.6%만 곱해라. 그리고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인 그 해 정기예금 이자율 0.018, 그러니까 1.8%를 곱해라 이 뜻이야. 그러면 해봅시다. 자, 2억에다가 곱하기 0.6 하면 얘가 2, 6, 12, 1억 2천이죠. 그죠? 1억 2천만 원에서 0.018을 하면은 1, 2, 그 다음에 8이는 8, 2, 8에 16 이렇게 되나? 216. 얼마 나와요? 216만? 216만 나오네 진짜. 그치? 네. 216만 나오죠? 216만 원이 나온단 말이야. 네. 이거는 월세에 대한 거야? 보증금에 대한 거야?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여기다가 아까 월세합이 얼마라 그랬어요? 100만 원이라 했잖아. 100만 원을 받는 5채에서 나오는 금액이 100만 원이 나온다고 쳐. 그럼 얘는 얼마야? 1000이네 한 달에. 이 연으로 따지면. 그럼 합치면 얼마야? 1416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1416만 원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소득세가 발생이 되는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종합과세로 신청할 수도 있고 부과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할 수도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 같으면은 임대소득세가 아예 안 붙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붙죠. 대신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얘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럼 얘가 뭔 뜻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종합과세라는 얘기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예요? 6에서 42%죠. 종합소득세 할 때 얘는 6에서 42%야. 얘는
분리과세라면 딱 정해져 있죠. 14% 정해져 있죠. 그럼 봐봅시다. 내가 임대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 자, 그러면 자, 임대소득이 다야. 임대소득이 다야. 1,416만 원이 다 내가 수입이 얘밖에 없어. 소득세 신고할 때. 그러면 얘를 신고하는 게 나아? 얘를 신고하는 게 나아? 종합과세 신고하는 게 낫죠. 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외운 대로 1,200만 원 이하는 6% 아니야. 그죠? 그리고 4,600까지는 얘가 15% 아니야. 그렇죠? 그럼 1,400 얘는 요 정도 걸치잖아? 그럼 해봐야 7%, 8%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뭐하러 얘를 저 분리과세 14%를 신고를 해. 그죠? 그러나 임대소득 플러스 다른 소득이 또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얘가 다른 소득이 몇 천만 원 이렇게 더 많이 3천만 원, 4천만 원 올라간다면은 이 세금이 15%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요것만 따로 요걸로 신고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나요? 다시 한번 2천만 원 임대소득이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신청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종합과세로 신청을 하면 6에서 42%란 말이야. 분리과세는 14%고. 그럼 내가 버는 돈이 달랑 임대소득 요거밖에 없어. 예를 들어 1,200만 원이야 만약에. 그럼 내가 분리과세로 14%를 신고할 이유가 없죠. 6%만 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신청하는 게 낫다는 얘기고. 임대소득도 있고 뭐 배당소득도 있고 연금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 원래 종합소득세는 네가 1년 동안 벌은 돈이 얼마야 너 갖고 와봐라고 다 모아서 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모아놓은 내용을 보니까 임대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많이 커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돼. 그러면 얘를 갖다 종합소득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 임대소득만 따로 14% 내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좀 개운하게 하고 소득세 개념을 보면 자, 이런 그 소득의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너 1년 동안 벌은 돈이 얼마야? 일로 갖고 다 와봐. 다 갖고 와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종합과세를 하는 거야. 합쳐서. 그렇죠? 소득세 개념을 잠깐 설명해 드리는 거야. 합쳐서 하는 것인데 1년 동안 버는 금액을 다 하다 보니까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 퇴직은 보통 10년, 20년 근무하다가 그해 딱 퇴직하는 거죠. 그럼 돈이 엄청나게 되겠네? 얘를 갖다가 얘랑 1년에 버는 걸 합치면은 억울하잖아. 10년, 20년 동안 버는 돈을 1년에 버는 종합소득으로 합쳐서 세금을 내면 억울하잖아. 그리고 양도는 3년, 최소 3년, 10년, 20년 살다가 팔았는데 이 해에 이것만 다 합쳐서 하면 이것도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분류하자. 그래서 얘를 분류과세라고 해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무슨 과세? 종합과세야. 원칙적으로는 다 합쳐서. 근데 이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얘를 빨리 분류를 하자. 아시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얘는 퇴직 소득이 되는 것이고 얘는 양도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다 합쳐서 종합소득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니네들 돈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자나 배당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정도가 이하가 된다면 니네들은 분리를 해줄게.
분리. 그래서 분리라는 개념이 탄생한 거예요. 분류라는 거는 종합소득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얘기고, 분리한다는 얘기는 원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데 니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 줄게, 이런 의미가 된 거야. 종합소득세 개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는 걸로 생각해요. 이거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간주임대료는 월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된다? 보증금까지 포함되는데, 보증금도 무조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엔드가 붙어갖고 세 채 이상 보증금액이 3억인 경우만 간주임대로 포함이 된다. 대신에 간주임대로 주택세에 제외하는 것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주택세에 포함이 안 된다. 그거까지만. 그리고 만일 하나에 2천만 원 정도의 임대 이자 소득이 된다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달랑 고수입이라면 종합과세를 신청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에다가 다른 소득이 또 많으면 분리를 해가지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번째 간주임대료와 소득세 부분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한다면 앞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딱 6시 35분이 지났는데 일단은 내일 나머지 강의를 하는 걸로 하시고요. 내일 몇 시? 2시. 2시면 몇 시 와야 돼? 2시 10분에 오는 사람 있어. 누구니 내 기억해. 2시 10분에 오면 안 돼. 1시 50분까지 꼭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